반갑습니다. 박식입니다. 자, 정말 문재인 정권 5년보다 이 윤석열 당선자,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이제 뭐 당선인 신분인데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문재인 5년보다 윤석열 5일이 더 길게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만 그럽니까? 정말 여러분, 저도 죽겠어요. 진실을 말하면 욕을 먹고, 그렇다고 거짓 선동 방송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죽을 맛입니다, 정말. 자,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얼마 전에는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실체를 알고 나서 아주 까무러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던, 뭐 저도 마찬가지죠, 김관진 전 안보실장마저 이 변절 세력에 이 합류가 된 듯 보입니다. 자, 연일 충격만 받다가 골로 가게 생겼다니까요. 한마디로 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트레이드 마크는 뭡니까? 그냥 그런데 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인사들을 포섭해 왔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무지한 국민들을 상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김관진 장관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악의적인 선동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의견을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진석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아시다시피 탄핵의 주범이죠. 자, 대통령 직무실은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라고 좀 전에 윤석열 당선자가 밝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탈출을 공약했던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16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만나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고견을 청취했습니다. 육사 28기인 김관진 실장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3년 6개월간 국방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3년간 안보실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김 실장은 재임 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방장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안보의 수장이라는 세평을 얻었습니다. 자, 맞죠, 그거는? 자, 그 자리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 뜨거운 논란인 이 청와대 이전 적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언론과 전문가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있지만 김관진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아무튼 김관진 실장의 의견을 이 보고서에 담아서 윤석열 당선자 측에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요. 청와대 이전에 대한 김관진 실장의 워딩을 보고서에 적힌 그대로 적어놨는데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 직무실 반저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 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이전하면 대통령의 전시지휘, 긴급 대피가 문제다. 그곳에는 지하 벙커가 없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부 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에 지하 벙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용산의 국방부 청사는 건물마다 지하 벙커가 있다. 용산이 중요한 전략적 위치이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미군이 주둔했다.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국방부 관련 시설을 조정하면 될 듯하다. 한남동 외교장관 공간이 국방장관 공간의 2배 크기다. 대통령 관저는 그곳으로 옮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 탄핵 주범인 정진석이 주장을 했는데요. 아니 여러분, 벙커는 청와대에도 있어요. 최적화가 돼 있죠. 각 부서에 맞게끔 다 최적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업무에 맞게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국방부 벙커로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그 모든 시스템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 벙커 시스템 그리고 국방부 벙커 시스템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 벙커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고요. 전시 상황에서 당연히 청와대 벙커에서 국방부와 커뮤니케이션 다 할 수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전시 대비 시스템이 청와대에 없습니까? 국방부의 벙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국방부 벙커를 이야기하기 전에 벙커가 없는 정부 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벙커가 없으니까 국방부가 최적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공약을 하고 지키지 못했던 건 안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경호, 경비 문제가 매우 어렵고 또한 국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여론 문제, 그거죠. 아니,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의 공간이 국방장관의 공간의 2배 크기라고 하면서 외교장관의 공간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뭐 하려고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거취할 때 경비나 경호 그런 시스템, 또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어떤 경비, 보안 시스템, 이게 천지 차이죠. 다시 또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규모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에 집무실을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청와대가 이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이 뜯어 고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무슨 짓거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청와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집무실까지 30초 뛰면은 뭐 아니면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앞이에요, 코앞. 그런데 무슨 소통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내가 이런 짓거리냐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각종 포털의 언론 기사들을 보세요. 좋아요, 싫어요. 요 개수를 보십시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좋아요는요. 다 싫어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에도 쫙 깔렸고 용산 지역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또 이거 갖다가도 저를 비판하는 분들은 댓글 공작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무튼 탄핵 주범인 정진석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 김관진 전 실장이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서에 간단히 축약한 것입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 첫 번째 고려는 군 지휘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런 식이라니까 항상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싹 씌워가지고 이런 거를 윤석열 당선자가 명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홀딱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잘 봐야죠. 아니 청와대 벙커에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다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런 논리라면 김관진 전 실장의 말씀대로라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아니면 김관진 전 실장의 워딩은 팩트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거를 정진석이가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악의적인 선동을 하기 위해서 딱 깔맞춤으로 맞췄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군대, 일본 제국주의의 군대, 미군이 주둔했던 치욕의 땅이라는 일본 주장에 대해서는 그곳이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좌익들의 또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 악의적인 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본이 왜 나옵니까? 자, 그럼 청와대의 위치는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정한 겁니까, 여러분? 청와대 북쪽 방향에 보면 청와대 뒤쪽으로 바로 뒤에 북한산이 있고 그 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청와대. 왜 이런 곳에다가 자리를 잡았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라든지 각종 방사포 등에 매우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위치적으로. 다 그런 거 고려했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에 딱쟁이가 않도록 그렇게 들으셨던 은폐, 엄폐, 청와대를 북한산이 가려주고 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청와대를 현재 그 위치에 배치를 한 것이고 수십 년 동안 멀쩡하게 청와대를 유지하고 이 나라를 지켜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이런저런 자신들의 논리로 국가 기능 중에 단연 핵심인 청와대를 지들 마음대로 국민들과 전문가들도 반대하는데 특정 인물을 포섭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탄핵 주범인 이 정진석의 행태가 과간이라는 겁니다. 용산의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스케일에 맞는 그 위치를 정한 것이고 청와대는 그 기능에 맞게끔 위치를 고려해서 정한 겁니다. 또 이 김관진 실장의 조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정진석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대북 군사 억지력을 굳건하게 확보하는 것이 평화다. 김정은에게 고개를 숙이고 눈치 보는 것을 평화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안보 과제는 한미 안보 협력 체제를 신속하게 복원하는 일이다. 맞는 말이죠. 자,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렇게 선동하는 프레임이에요. 맞는 얘기긴 한데 여기서 그게 왜 나와? 그건 당연한 거지. 청와대 옮기는 거하고 안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안보가 더 위태로워지는 거지. 안보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데. 그럼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한미 안보 협력 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는 건지, 그게 대안인 건지 묻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보가 지켜지지 않습니까? 여지까지는 어떻게 지켜왔어요? 그렇다면 정지성의 말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의 그 워딩은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끼워 맞히느냐가 문제죠. 이걸 어디다 끼워 맞히고 자빠졌어, 정진석 이놈은. 원래 너희들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짓거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말은 기본인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은 잘 안 하고 싶은데, 왜냐면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군 면제자들. 자, 이 비정상적인 군 면제자인, 아니죠, 군 기피자죠, 윤석열 당선인의 입에서 군 지휘 체계를 설명하는데 정말 과간도 아닙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합참의 공간이 비어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미연합사는요, 전시에 가동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만 있는 것이고요, 한국군을 합참해서 지휘 통제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 한미연합사가 나간다고 하면 꼴랑 사무실 하나 정도가 나간 거예요. 저 군 기피자인 윤석열 당선인은 한미연합사가 평택에 있으니까 합참도 남태령으로 옮기겠다는 소리입니까? 전시 상황이 되면 합참과 국방부의 주요 인력이 무조건 평택에 한미연합사로 이동하게 되는데 뭔 놈은 남태령 태령하고 앉아 있습니까? 국방부가 인사행정이라면요, 합참은 작정전보인데 결국 군 기피자인 이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이 국방부와 합참까지 둘로 쪼개가지고 대한민국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고, 좀 전에 정지석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말을 인용해서 쓴 글을 보시면요, 한미 안보 협력 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게 아니라 문재인이 지금까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을 완벽하게 한미 관계를 두동강 내겠다라는 그런 발언 아닙니까? 차라리 국방부와 합참 모두 평택으로 그냥 옮겨버리고 국방부를 그냥 니들이 독식을 해가지고 안보 시스템이 붕괴가 되든지 적에게 노출이 되든지 말든지 국민과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좋아하는 술이나 함께 국민들과 퍼 드시는 것이 어떨는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 돼야 비판을 안 하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요, 정말 하겠다면 지금에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이 좌파에게 탄핵의 명분을 주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막무가내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비상식적이니까. 의석수가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총리를 앉혀놓니 좌파로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저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솔직히. 그렇다면 지금 인수위 때는 기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명령권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자, 5월 10일 이후에 진행하면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해요.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데 현재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이 또 국방부를 지휘할 수 있는 인간도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에서 이런 명분으로 윤석열 당선자 측에 맹 비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돈은 둘째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이것들도 좌파들하고 짠 겁니까? 자, 그런 것도 좀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말들을 인용해보면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50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라고 하면서 편성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1조는 훌쩍 넘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또 용산에 개발 중인 사업들이 모두 올스톱 돼버리면 엄청난 반발이 나올 것이고, 건설업계부터 해갖고 주민들부터. 자, 윤석열 당선자가 확정을 짓는 순간 벌써부터 오늘 용산 지역의 시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된 아파트 재개발했는데 재개발도 안 되고 교통이 지금도 혼잡한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사냐 여기서. 건설업계에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 제재가 돼버리면 지들 먹을 게 없잖아. 이게 앞으로 민주노총부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언빌리버블이야. 그리고
그 지역의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고층 아파트가 못 올라가죠. 아마 10층 이상 못 올리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중단돼 버리면요, 이건 1, 2조가 아니라 수십조의 막대한 피해 금액이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자,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만 보시더라도 경호 보안 시스템만 구축하는데 5천억이 들어간다고 해요. 경호 보안 시스템만. 나머지 방어 시스템 이전이나 설치 같은 그런 고가 비용은 어쩔 건데요. 예? 또한 500억이라는 이런 기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사 비용만 그 정도 드는 것인데, 요거를 또 싹 국민들 속이기 위해서 또 이러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그냥 밀어붙이고 엄청난 혼란을 나중에 분명히 치르겠지만, 현재 무지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단 문재인과 김부겸 총리에게 이 장관 자리 다 내주면서 500억의 예산을 받아낸 후에 모든 자리를 문재인에게 다 내줘버리고 결국은 정부 자체가 허수아비 정부로, 즉 약속대로 이원집 정부로 국정을 운영할 듯 보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김관진 전 실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정진석이 말했듯이 현재 뜨거운 논란이고, 또한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국민들의 여론보다 김관진의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당신의 논리를 보면 그렇잖아. 반박을 해봐. 아무리 국민들이 김관진 전 실장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보다 김관진 전 실장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김 실장의 의견으로 그런 결단을 했다라고 국민들에게 악의적으로 선동을 합니까? 국민 때문에 이게 옮기는 거라며요. 근데 국민이 하지 말래잖아. 참 어이가 없고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입으로만 국민거리지 실제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을 속여가지고 이런 짓거리들을 탄핵 주범인 정진석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클릭해서 보십시오. 어떤지. 그래놓고 국민의 의견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신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 포섭을 해가지고 이딴 글을 써댑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국민들이 무속의 판단에 의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저런 무모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알고 있지. 알면서도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보다 속이 더 탑니다. 제가 막말로 분탕자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분탕을 치고 위장우파고 좌파면은 내가 왜 이럽니까? 망하든지 말든지 나 혼자 밥 먹고 살면 되지. 그리고 내가 무슨 박근혜 팔이라 그러는데 무슨 놈에 내가 돈을 법니까? 속이 타 죽겠어요. 아무튼 알아서 판단하시고,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딱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얼마 못 가요. 나중에 손가락을 자르니 한숨 쉬면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